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반가운 김민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야, 이제는 방송을 뒤를 늘리는 게 아니고 앞을 늘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네, 적극 끼어드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뭐죠? 예. 네, 저희 요 클립만 보시는 분들 모르실까봐 따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뉴스 인트로라고 하는 본방송 온리, 라이브 방송 온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다닥 전화해서 현장 소식 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추경호 체포 동의안 172표로 가결. 네, 방금 결과 나왔습니다. 네, 계엄 당일 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서 당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방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에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에 국회 로텐도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의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서 영장을 창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앞서 오전에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진 촬영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송 원내대표가 먼저 자리에 앉더니 사진 촬영을 거부를 한 겁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함께 서서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여러 번 사진 찍자, 안 찍는다 이런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우 원내대표가 다가서서 그냥 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라면서 손을 잡았지만 송 원내대표는 그 손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사진만 찍는다 라고 투툴거리면서 결국 사진을 찍기는 찍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매주 월요일에 원샷 원킬이라고 해서 정치권 사진 한 장을 좀 해설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게 딱 원샷 원킬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야, 별 코너가 다 있네. 그럼요. 저희 김민아의 필리버스터도 있잖아요. 또 안 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네. 저 평소에 유튜브를 안 봐요. 자기 것만 보나요? 김민아 공화국? 제 것도 안 보고 나 하는 것만 하는 거죠. 아,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직업인의 삶. 뭐 저 사진,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사진을 그냥 찍죠. 근데 저게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건데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데 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후에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당의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운까지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임과 동시에 계엄 1주년에 대한 무슨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과 안 한다. 당내에서 사과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스탠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절대 누구와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과 비슷한 어떤 정당들 절대 어떤 곳과도 협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강한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진을 거부하는 행태까지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그 극우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지지층도 얼마나 격앙돼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이재명 독재 뭐 어쩌고 하면서 이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투사다. 전혀 아니죠, 근데. 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지층의 어떤 그런 흐름도 같이 반영해서 이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진 정도는 찍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툴툴거리다 찍었다라고 나경희 기자가 알려주긴 했는데요. 제일 버텨서 안 찍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찍어야 끝나지 저 상황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있겠어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 나경원, 황교안 등 항소 포기. 네, 이것도 실시간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에서 방금 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라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인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렸던 윤건영 의원도 그 소식 아직 못 접하고 있어서 듣고 깜짝 놀라시던데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웃긴 거죠. 네. 누가 웃긴가요? 여러 명이 웃긴 것 같긴 한데요. 검찰이 웃기죠. 아, 이게 뭡니까? 글쎄 이런 판단을 예를 들면 항소를 이제 포기한다는 게 기계적 항소를 자제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해봐야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무죄가 분명한데 그 항소를 굳이 해가지고 재판 기간만 늘리고 예.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기보다는 죄를 그렇게까지 중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행정을 하지 마라.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어떤 처분에 가장 걸맞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법적인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어떤 당사자인데 예. 그런 어떤 자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든 아. 변호사 친구가 없어서든 뭐가 없어서든 간에 음. 그러한 이제 조력을 잘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사돼야 되는 것이고 예.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방어권이 뭐 충분히 보장 음. 이 재판이 6년 걸렸는데 그러게 너무 6년 오래 이상, 걸렸죠. 예. 네, 사건으로부터 6년 이상 뭐 이걸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기소된 이후로 따지면 5년 몇 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방어권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재판 오라고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는 뭐가 있어가지고 국회 저 회의가 있어갖고 못 가고 뭐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심지어 그 판결도 예를 들면은 이 검찰이 우리가 판결 나온 걸 봤더니 우리가 항소해봐야 이것 이상 뭐 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이제 좀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본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아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형한 거에 미치지 못했고 아쉽다면서요. 네. 그럼 항소를 해야죠. 아쉬우면은. 그러게요. 예. 이 판결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쉬운 내용이냐? 그렇지도 않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난주 이 시간이긴 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재판부의 판단도 이 사람들이 유죄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패스트트랙 또 대상들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의 이제 충돌을 야기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은 뭐 저항권 행사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이유 없다. 다만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할 만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네, 이유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 판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예.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몇 차례의 그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형을 국회법 위반으로 선고해가지고 의원직을 날리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 재판사의 판단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검찰이 뭐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검사여도 그런 내용은 인정 못하죠. 그런 항소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논리로 지금 검찰이 항소를 자제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말씀하셨지만은 기일이 오래됐고 뭐 이게 뭐 나름 그럴 뭐 사정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사익 추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비슷한 이유로 지금 항소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이 애초에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던 그러한 취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던 취지를 오히려 이제 이거를 뭐 이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다 이렇게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판결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그러게요. 내용을 예. 감안한 판결이고 사건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하면은 앞으로 정치인들은 그러면 정치 국회법을 어겨도 국회법 같은 걸 어겨도 계속 나는 이 재판에 못 가겠어요. 네네. 시간이 없어요. 침대 축구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거에 다시 나가가지고 당선되고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내가 당선됐으니까는 그 형량을 높게 주면 안 됩니다. 의원직 상실은 안 됩니다. 옛날에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 정당화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강미진 님이 이번에는 검찰이 집단항명을 안 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현R3I 님도 검사들 이번엔 게시판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김재섭, 김용태 계엄 사과해야. 네,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네, 오늘 아침 김재섭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12월 3일에 맞춰 사과와 쇄신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만 만약 지도부에서 내지 않으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참여 의원 수가 20명 정도는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실제로 김용태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인 공식 회의에서 직접 지도부를 향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당시 회의장에서는 별다른 반박 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선 의원의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장 대표는 하루 평균 7개씩 우리 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총 6만 5천여 개 정도 올린 한 계정의 소유주가 한국인인 척했지만 실제 접속지는 중국이었다 라면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는 중국발 드루킹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리 주권을 흔드는 개입이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범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주장이에요? 중국인이요? 중국발 드루킹 사건. 근데 일단 뭐 중국발 드루킹 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주장하는 건 그 사람 중국인인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거죠. 아직은 뭐 확인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지가 중국이다라고 하면 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네, 중국에서 트위터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이걸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트위터를 했거나 아니면은 VPN을 그렇죠. 예. VPN 같은 걸 예. 활용해가지고 중국 IP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야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좀 강력한 얘기를 썼다가 나중에 추적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VPN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접속지 정보를 바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진짜 뭐 가장 장동혁 대표한테 유리한 방향이면 뭐 어디에 외주를 줘가지고 뭐 그랬다든지 근데 그게 중국이면 저는 외주를 줄 것 같으면 중국에도 안 주는데 왜냐면 중국에 인터넷 접속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렇네요. 뭐 어디 예. 뭐 인도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제가 인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도의 IT 더 자유로우니까. 예. IT 기술이 IT 예,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개가 있었어요. 우스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딩을 하면 자동으로 코드를 짜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개발자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 이용하는 진짜 왜 삼천포로 가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재밌어요. 예, 이야기하세요. 와, 이 좋은 서비스다 그래갖고 개발자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예. 서비스가 점점 느려지고 점점 막 10초 만에 답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10초까지는 아니고 하루 만에 답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였습니다. 인도 결국은 네, 인도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그게 훨씬 싸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중국에다가 뭐하러 그걸 예를 들면 외주를 줬으면 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중국인이 어떤 의도로 그러면 트위터에다가 거기 써가지고 뭐 그런 국민의힘을 비난을 왜 하겠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중국 뭐 공산당이. 그래서 이거는 극우 유권자들, 극우 유튜브를 보는 극우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화제로 기승전 중국. 그렇죠. 그 중국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만들고 이재명 정권 반대를 이런 극우적인 방식으로 전선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뭐 전형적인 방식으로 또 말을 꺼낸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우스개로밖에 대응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인도어로 하십시오. 인도. 네, 국민의힘의 중국 사랑이 애잔하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김재섭, 김용태 의원과 같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소상파로 꼽히면서 계엄 사과를 주장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쟁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씁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흥미롭게 보죠. 어떻게 보느냐. 흥미롭게 보는데 흥미롭게 본다고 끝내면 이제 채팅창에서도 나를 비난하고 또 여기서도 저를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라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어떤 점이 흥미로우신지 이 장동혁 대표는 사과 안 할 거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100일이 이제 12월 3일이긴 하잖아요. 추경호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도 이제 처리를 했는데 뭐 사과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사과를 이제 하면 오히려 과거에 보면은 사과해가지고 득본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라. 네, 그 당시에 사과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과할 때마다 오히려 지지율이 빵빵 떨어지고 그랬다.
그래서 사과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지금 사과를 하면은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특검하고 같이 내란 프레임,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과는 부적절하다. 다만 자꾸 사과를 하라고 들 얘기를 하니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스탠스가.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의원 저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세임을 해보는 거는 12월 3일일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봐야죠. 12월 3일이 유력하지 않아? 이렇게 봅니다. 주말 지나고 예. 다음 주 돼가지고 하면 12월 3일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날 만약에 이 사람들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요. 예. 그러면 내란 프레임은 끝장이다. 내란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란은 뭐 저기 윤석열한테나 가서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상관없다 일단. 예. 그래서 내란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12월 3일 날 또는 뭐 그 근방에 추경호 구속 기각만 뜨면은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정치적인 기회가 열리고 정치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사과를 왜 하냐. 기각이 되면은 대박 나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과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예.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이 스탠스로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냐 이런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직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이런 모드인 거고 그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기 전에 지금 오늘 예. 한 달에 까는 게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이 이 지금 들이받고 나온 게 어쨌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깔아놓고 다음 주에 아마 뭘 해도 한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결국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들 나와서 이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뭐 장동혁 대표는 사과 안 하고 저는 아무 당직도 없지만은 국회의원이니까 사과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유권자들이 뭐 국민의힘이 변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요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이 없는 사과 안 받고 싶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네요. 다음 그 뉴스. 사과를 진심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사과를 해야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가지고 개혁신당도 사과를 해야 계엄을 정리해야 뭐 선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럼 어떡하냐 뭐 이런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별 진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뭐 이게 사과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가서 사과나 먹죠 뭐. 네, 제철이긴 합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김건희 대법원장 수사 왜 방치하냐? 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김건희 씨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으로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속도가 더디다며 질타하면서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왜 방치하냐고 또 질타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메시지가 발송된 지 2달 뒤에 검찰은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 달에는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씨는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도 보냈는데요.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명품백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때였는데 김 씨가 보낸 글에는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한 건지 이게 묻는 내용과 중앙지검과 대검 간부의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지시라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는 김건희 씨의 재판에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정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은 인물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유 씨는 어제 재판에서 지난 5월 서울 남부지검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전과 지난 8월 특검 조사를 받기 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김건희 씨와 논의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전성배 씨 부탁으로 샤넬 가방을 교환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저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 라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거는 맞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구두를 신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지휘를 한 듯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검찰 조직에서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 정의다 이런 식의 아까 댓글도 있던데 좀 검찰이 왜 메시지를 안 낸다라고 보세요? 이프로스 같은데.
지난 정권에도 안 냈잖아요, 메시지. 일관되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이유죠. 이게 아. 김건희 씨가 지금 예, 뭐 예. 검찰총장입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자기가 왜 챙깁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거잖아요. 그 임성근 판사가 와가지고 저 탄핵당할 것 같은데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저 탄핵한다고 나는 내가 이거 사표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 터뜨리고 뭐 시끄러웠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절차대로 진행한 거 아닌가요? 네? 절차대로 진행한 거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 그냥? 중간에 예. 대법원장이 나는 탄핵 얘기는 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예. 그럴 줄 알고 제가 녹음했습니다. 꺼내는 바람에 이게 이상해진 건데 왜 거짓으로 해명을 했냐 이래갖고 이상해진 건데 그 아무튼간에 이게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할 건이냐는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거 망설이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부담스러운데 전직 대법원장이고 한데. 예. 근데 아무튼 검찰의 판단이 뭐가 있었겠죠. 근데 김건희 씨는 왜 이거를 자기가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데 이걸 왜 수사하라고 하느냐.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왜 나만 수사하냐 이거거든요. 왜 나를 와서 조사하라고 하느냐. 황제 조사를 어쨌든 받긴 했지만 나중에 그 당시에 이원석 총장하고 예.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자꾸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고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도 안 하고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 수사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는 이게 이상하다. 지금 검찰 조직. 그래갖고 나중에 뭘 보낸 거예요? 검찰 관련 상황 분석. 이래가지고 이원석 검찰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수사팀을 왜 꾸렸는지 검찰총장 지시인지 중앙지검장 뭐 차장의 지시인지 예.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문건인데 예. 근데 이 문건도 잘 보면 형식이 김건희 씨 쓴 게 아니에요. 찌라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누가 썼나요? 이건 보고서체예요. 보고서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누가 조력해서 쓴 것이지. 그러니까 검찰 내에 김건희 라인이든지 예. 아니면은 전직 검사 뭐 검찰 출신의 변호사든지 야. 그러니까 이런 조력하는 라인이 있어갖고 요거를 이제 유통을 한 것이지 본인이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수사에 대응하면서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별도의 무슨 팀이나 단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왜 안 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다 인사 박살나고 그러니까 왜 김건희만 수사해라고 해서 인사가 박살나고 그 당시에 공중분해되고 새롭게 이제 윤석열이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이거를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왜 안 하냐고 그랬는데 7월이 되니까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통령 겸 법무부 장관 겸 왜냐하면 박성재 씨랑 주고받은 걸 봤을 때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은 또 김건희였던 것이 아닌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V 제로가 아니라 뭐 하이퍼 V예요 거의 뭐 네. 하이퍼 V. 하이퍼 슈퍼 V에 울트라 V. 그 뭐야, 이게. 수식어가 끝이 없네요. 자, 마지막 뉴스 그래도 간단하게 좀 다뤄볼까요? 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5일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그에 따른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정청래 당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 뉴스는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사건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가 정청래 대표 체제 민주당이 정부 감각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내 어떤 사건 이런 게 나면은 바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바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당으로서는 이 리스크 관리가 일단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판단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윤리감찰 진상조사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또 저희가 내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교원이 준비한 저는 광고하겠습니다.